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마치 온 세상을 구할 것처럼 메시아 흉내를 내더니만 보기 좋게 까였는데요. 어설픈 중재자 코스프레가 개쪽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길래 협치와 합의, 상생은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먹을까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사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나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느닷없이 중재안을 내놨는데요. 일주일간의 숙고기간도 제시했는데 단 이틀 만인 19일 국힘당 현 지도부가 사실상 중재안을 걷어차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개망신일까요? 마치 노벨 평화상이라도 받을 것처럼 중재자를 자처하며 요란을 떨어댔지만 이게 뭡니까? 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국민들께서 묻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원구성에서 체병 특검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단체 간 교섭도 그리고 교섭을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혁과 민생을 위한 국회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의 갈등을 넘어서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방송통신정책,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한 언론학자는 지금 국회의 모습을 두고 참치잡이 원양어선 위에 꽁치머리를 두고 싸우는 격이라고 지적합니다.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고 전세계 방송, 통신, 인터넷 분야가 치열한 혁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유기를 포함해 직무 대행을 포함해 방통위원장이 7번 바뀌었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방통위원장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불과 이틀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놓은 방송사법 중재안, 결국 자신이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만 겁니다. 야당은 입법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멈추는 대신 여야가 함께 범국민 협의체를 꾸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논의하자는 거였는데요. 여야가 한 발자국씩 물러나서 냉각기를 갖고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이라는 냉각 기간도 제시했는데요. 최소 일주일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국힘당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은 정부의 인사권한이고 규정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은 규정과 절차를 이야기했지만 마이웨이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건데요. 범국민 협의체를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여야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고 야당을 향해서는 중재안에 따라 입법 절차와 탄핵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면서 여당은 답을 들었지만 아직 인사권을 가진 정부의 답은 못 들었다고 또 하나마나한 소리를 해댔는데요. 이러고도 아직 무슨 미련이 남은 걸까요? 윤 대통령과 국힘당과 협의와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요.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게 확인된 만큼 야당 단독으로 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사법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국힘당은 그렇게 된다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며 또 한 번 시간 끌기, 지연작전을 예고했는데요. 그러게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협치는 사람과 하는 거라고. 결국 되도 안 되는 협치 타령을 하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욕을 처먹고 말았는데요. 그냥 내려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있어야 할 곳은 그냥 을지로 위원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자리는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추미애 의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의 권익만을 위한 위원회, 일명 건희권익위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지난 1월 응급의료 헬기 이송과 관련해 천준호 의원에게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천 의원은 18일 이 사실을 공개하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부실종결 처리한 건희권익위가 묵혀왔던 헬기 특혜 논란을 갑자기 들고 나온 건 국면전환용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천준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대표 흉기 테러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과정에 대해 질문하겠다고 건희권익위가 조사를 통보해왔다. 당시 과정에서 진행된 일련의 일을 정쟁화하는 건희권익위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15일 천 의원실의 1월 2일 흉기 테러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연락해왔고 이틀 뒤인 17일
의원실로 공문을 보내 다시 통보했는데요. 지난 1월 이재명 전 대표의 피습 사건 당시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만 받고 헬기편으로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데에 대해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 천 의원은 당시 대표 비서실장으로 피습 현장에 있었고 이후 현장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 과정에 동행했습니다. 이에 건의권익위가 천 의원에게 해당 사건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건 신고건으로 조사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공직자 행동강령의 직접 조사 대상도 아닙니다. 누가 봐도 시기적으로도 또 사안으로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천 의원은 이 전 대표 피습 이후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단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전 대표와 야당을 공격하는 보복 정치를 중단하라고 권익위를 향해 엄중 경고했습니다. 레파토리가 다 떨어진 걸까요? 벌써 반년이나 지난 해묵은 논란을 다시 끄집어낸 권익위. 트럼프 사건을 보고 영감을 받은 걸까요? 그런데 트럼프도 응급 의료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대표 테러 당시 관련 사건으로 저에게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1월 2일 흉기 피습 테러를 당한 바 있습니다. 충격적인 암살 시도로 이재명 전 대표의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흉기 피습 테러 현장에 있었고 이후 현장 응급 조치와 병원 이송 과정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행된 일련의 이를 정쟁화하는 권익위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조사 통보는 권익위의 국면 전환용 정치 행위입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면죄부를 주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그동안 묵혀왔던 야당 대표 정치 테러 사건을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국회 청문회를 주장하는 야당에 대한 보복성 조사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를 대통령이 인지한 후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 대통령 기록물 보관 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건의권익위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급기야 건의권익위는 제1야당 대표 테러 사건까지 정쟁으로 끌고 가 정권 보위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정치 행위를 강력 규탄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 피습 이후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습니다. 국명 전환용 보복 조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권익위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권익위가 요청한다면 모든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단 윤석열 정권에 경고합니다.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재명 전 대표와 야당을 공격하는 보복의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권력기관을 동원해 정권에는 면죄부를 주고 야당은 탄압하는 무도한 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증거가 쏟아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에는 눈을 감고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